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4919번이고요.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고용을 13,100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네, 혹시 추가해도 오늘 조금 더 사도 될지. 네,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하셨군요. 예. 혹시 네.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오늘 들어가셨군요. 네. 오늘 19%대 급등이 나왔는데 그럼 네 분 통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에 대한 의견,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이 일단 한 분 나왔고요. 긍정 두 분이 계십니다. 중립 한 분도 계신데 그럼 이 부분은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고용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놉니다. 부정수정. 사지 마세요. 더 사지는 마세요. 네, 그래도 사지 증권사에서 마시고요. 좀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는데. 뭐 언제나 레포트 쫓아가서 올라갔으면은 네. 뭐 뒷말은 더 안 하겠습니다. 네, 뒷말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실 고용이 어떤 기업이냐를 좀 먼저 좀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다시피 뇌수술 로봇 수출권 그리고 이게 SMT라고 해서 반도체 장비 이제 공정 중에 그 PCB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정에서 이제 납땜하는 기술이에요. 납땜하는 장비인데 이게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게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바닥권을 잡았으니까 일단 저렴한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 기업 좋은데 영업이익이 안 좋아도 시장 이제 회복하잖아. 저가권이 다 올리자 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간 거거든요. 솔직히 그 웨이퍼 커팅 공법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향으로 좀 수혜를 받는지 여부는 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뭐 시장에서 그런 재료 지금 상승세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재료성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SMT 공법이든 어쨌든 이 장비주들이든 이 저가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올라타셨으면은 사실 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아마 14,000 위로 좀 안착을 한다면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반도체 오늘 중에서도 이런 뉴스 계속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제 흑자 전환한다, 흑자 나온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리 기대적은 최대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 못 올라가는 종목 완전히 지금 갈려요. 제가 오늘 좀 종목 여러 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최근 반도체 종목이라고 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대체로 이것만 알고 계시고 뭐 제주 반도체 네. 아니면 하나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들 향방이 좀 이렇게 동일시하게 발맞춰서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고용도 어찌 보면 이 사이클 내에서 함께 흘러가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원래 정말 예전에 반도체 종목들 한번 같이 올라갔을 때 생각해보면 소부장 가고 전공정 가고 그다음에 후공정 가고 이렇게 갔는데 사실 지금 이 고용이라는 종목이 어찌 보면은 소재 공정 쪽에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엮였다고 하면은 테마성으로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물론 장기적으로 확인하셨을 때 결국 반도체 경기 회복하면서 갈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고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TSMC보다는 삼성전자 향을 많이 바라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좀 안정적인 추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전법이 많이 달라요. 이전에도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3나노 공정, 최신 공정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지금 시장 내 파운드리 기능 거의 다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점유율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좀 안정적인 향후의 경기가 안정이 된다면은 거기서 확장적인 수혜를 노리겠다는 듯이 4나노 구간을 좀 미국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시피 일단 경기가 좀 회복하는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바닥권은 맞아요. 반도체가 바닥권은 맞고 바닥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인데 일단 온디바이스 AI라는 테마가 붙은 만큼 어찌 보면은 개별주 장세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최근 이제 FOMC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 12월 14일이죠. 12월 14일 전까지 온디바이스 AI가 계속해서 좀 좋은 향방을 보여준다 하면은 저는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4,000원 위로 좀 안착하는 여부 먼저 확인하시고 제주 반도체 계속 좀 팔로우 하셔야 될 거예요. 제주 반도체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대장주는 결국에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지금 뭐 테마성으로 따져 SK 하이닉스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테마성으로만 보자고요. 테마성으로만 봤을 때는 제주 반도체가 1등입니다. 이 제주 반도체 추세가 무너지진 않는지 그러면 아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같이 흘러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함께 좀 팔로잉 하시면서 14,000원 안착 여부 지켜보시자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의 흐름 따라가면서 고영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함께 올라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신일섭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영 항상 해주시는 말은 해바라기처럼 한 종목만 보지 말고 그 옆집도 봐봐라라고 하시거든요. 소장님, 그러면은 이번에 중립 의견을 주신 의견 어떤 근거로 주셨습니까? 중립이 아니라 부정이고요. 부정입니까? 죄송합니다. 왜 부정을 주셨습니까? 주도 종목이 아니에요. 아까 조원수 매니저님은 네. 온디바이스에 이제 올라탔다라고 또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 의견을 한번 좀. 주요 종목은 제주반도체죠. 네. 후발주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네. 그래서 뭐 굳이 반발할 거는 없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구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지렁이 같은 송충이, 지렁이. 그 송충이, 지렁이는 어떤 몸매의 구분이 확실치 않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냥 다 했죠.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굳이 뭐 이렇게 분업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냥 나오는 제품이 다 뻔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똑같은 공장에서 왕창 찍어내면 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모든 걸 다 해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모델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빈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이 커지면서 분업화 그리고 TSMC의 그 분업화 모델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이나 이런 거 열면서 앞단에 있는 그 팹리스나 아니면은 그 뒷단에 있는 오사트 기업들을 다 같이 데려가 갖고 소개를 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가 뭐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관련주이기보다는 더 큰 주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IP를 파는 업체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죠. 원래는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빌려다가 시놉시스라는 회사의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자들이 설계도에 대한 부분을 설계도를 이제 그릴 수 있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칩리스에서 설계도를 가공해서 TSMC 같은 생산업체에 넘겨주고 오사트가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개미처럼 되는 거죠.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다리, 머리, 몸통, 다리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구별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라던가 그 다음에 칩스앤 미디어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업체들, IP 업체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 IP를 제공을 하고 제주 반도체가 설계도를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나 에이징랜드, 오늘 에이징랜드가 급등했죠. 에이징랜드가 TSMC 향으로 붙었고요. AD 테크놀로지가 옛날에 TSMC 향이어다가 TSMC를 버리고 삼성전자로 갔어요. 그 자리를 에이징랜드가 가져간 거죠. 걔네는 이제 칩리스, 제주 반도체가 설계도를 그려주면은 좀 더 빨리 공정에 적용할 수 있게 가공해주는 디자인하우스나 뭐 지금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주 반도체가 설계도를 갖다 줘서 에이징랜드라던가 AD 테크놀로지가 넘겨주면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라던가 DB 하이텍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저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사트 업체, 뭐 하나마이크로는 패키징이고 두산 테스나는 저기고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이제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이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엣지 디바이스나 온 디바이스로 일시적으로 떴다가 뭐 좀 기술적인 모습이 이격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국의 ARM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주 초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동안 없었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영보다는 다른 대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 소장님? 그거보다는 저는 네. 이제 그 주제를 넓힌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 하던 거에서 네. 순서대로 말하면 IP 업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코덱이라던가 전장용 반도체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ARM이 하는 것보다는 바보 반도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전장용 반도체도 똑똑해지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아다가 제주 반도체가 이제 설계도를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그걸 가공해서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 DB 하이텍이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뭐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사트 업체가 이제 가공을 하고 물론 최첨단 반도체는 다 저기서 하겠죠. TSMC에서 마무리까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분업화에 대한 흐름이 점점 더 가시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데리고 나가서 같이 키워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대만의 TSMC의 생태계를 깰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지금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앞단에서 미디어텍이 설계도를 그리고 그거를 알칩테크가 가공해서 지금 넘겨주고 TSMC가 생산을 하고 ASE 테크놀로지가 오사트를 마무리하는 이 각 분야가 전부 전 세계 1위예요. 그거를 깨고 들어가려면 삼성전자 혼자 못 깨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데리고 삼성전자가 키워준다고 하니 삼성전자 우산 아래서 많이 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각 요소마다 투자해보는 게 좋은 거죠. IP 업체, 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업체, 팹리스 업체, 오사트 업체 나눠서 투자해보는 게 삼성전자에 올인하는 거에서 이제 바뀐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지금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더욱더 확실히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다음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장 고민이 되셨을까요? 센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3,000원에 20%. 오, 93,000원에 20%.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네, 근데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매매 정지가 18일부터 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매도를 조금 해야 보더라도 할지. 매도를 해야 할까. 네, 예. 맞습니다. 많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거래가 정지되잖아요. 네 분 통해서 의견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치하네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매매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뭐 특별한 모멘텀 없으면 그냥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분 제 기억이 맞으면 지금 한 3번째 지금 상담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전화번호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유, 저는 목소리가 처음이요. 아 처음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해주면 네, 말씀하세요. 저희 단골 종목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주상전화 시청자분들 굉장히 상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 제가 종목 자주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죄송해요. 그러실 수 있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라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냥 가져갈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93,000원이고 78,800원이면 굳이 손해보고 팔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 요게 이제 올 연초에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산하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그런 모멘텀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보령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복귀했을 때마다 셀트리온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결국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단순히 요거를 보실 게 아니라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중간 지주사 있잖아요. 셀트리온 홀딩스. 요게 상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것까지 진척 사항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마이너스지만은 그때 가서는 그런 이슈까지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것까지 다 취하시고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길게 봐야 된다, 볼 홀딩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 의견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 주가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손여로 팀장님. 아무거나 다 여쭤봐도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팀장님의 의견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무거나 다 질문 달라고는 했고 컨디션 좋단 말은 안 했습니다. 일단 공시를 좀 봤습니다. 일단 시청자분께서 원래는 합병 뉴스가 나오면 이제 합병 차익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합병 비율이나 뭐 거래 정지 기간, 뭐 주주 명부 폐쇄 기간 이런 것들 다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대매매 의사 기일 이것도 다 지났죠. 합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 맞다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내가 이 거래 정지 되기 전에 꺼내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가슴에 손을 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 네 분이서 다 긍정 의견을 냈는데 지금 삼성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 헬스케어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 추이는 될 것이고 지금 셀트리온이랑 셀트 헬스케어 보면 하루에 3% 5%씩 올랐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청자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을 거래 정지 전에 매도하셔가지고 하루에 3% 5%씩 수익을 낼 수 있으시면은 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럴 자신 없으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분기 실적이랑 연간 실적 이런 거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고 이들이 내고 있는 실적을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역시 저는 부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분식회계나 이런 거에 위험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내부 거래가 한 60%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 헬스케어가 기록하고 있는 매출의 60%가 사실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근데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그거를 이제 용인한다 이거죠. 용인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나왔습니다.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 헬스케어 어떤 합병 차익을 하기에는 1대 0.44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비해서 셀트리온이 약 주가가 약 한 2.2배 이상이면은 이제 합병 차익 거래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단계는 아니지만 2.22배 가량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어떤 시세 차익을 뭐 합병을 반대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의 그룹주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수급 동향 보면은 셀트리온 오늘 수급 괜찮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 괜찮습니다. 지금 뭐 기관 수매수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은 일찌감치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래 정지가 이제 12월 18일인가 그렇습니다. 12월 18일까지는 아마 매수가 회복은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회복이 되면은 매수가 위에서 꺼내시는 거는 제가 긍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위에서 꺼내는 것도 긍정 의견인데 한 15% 꺼내 주시고 5%는 남겨놓으신 다음에 합병 마무리되고 이제 뭐 정부 정책 발언이나 뭐 CMO 신약 관련 뉴스에 따라서 그 특수 수혜 얻고 최종 시세 보고 마무리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네 분 모두 올 긍정 남겨주셨으니까요. 내년까지 좀 편안하게 가져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삼성 SDS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그 몇 년 됐어요. 비중은 한 20% 내고요. 네. 19만 3천 원 넘었어요. 19만 원대에 들어가셨고요. 거의 시청자님 예. 그러면 한 3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예. 네 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또 나왔습니다. 너무 일심동체인데요. 뭐든. 그러니까요. 사실 삼성 SDS 그동안에 참 많이 안 움직였는데 요즘에 또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모멘텀이 뭔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반도체 전문가 조범수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네. 반도체라고 하기보다는 좀 AI 솔루션 쪽이잖아요. SDS가.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삼성 네. 전기랑 좀 헷갈렸었어요. 삼성 SDS가 이번에 코파일럿 관련해 가지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다 보니까 현재 시장 내 기대감과 함께 발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19만 원이라는 평단가까지 아직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만 일단 잘 올라온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시장이 지금 어떤 구조냐면은 이제 AI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AI 지금 2차 파동 구간입니다. 어찌 보면은 AI 대장주 하면은 엔비디아, HBM,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 못 가는 새에 삼성 SDS가 오히려 더 잘 갑니다. 이게 사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소외주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삼성 SDS 수급창입니다. 외국인 기관, 이게 지금 좀 높아 보이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좀 저도 지금 굉장히 끌릴 정도로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요. 긴 호흡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월봉 구간을 한번 제가 길게 펼쳐드렸거든요. 17만 2천 원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AI 관련돼서 생성형 AI에 관련된 지금 이제 각 기업들의 실적향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아마 내년까지도 생성형 AI 내지는 AI를 탑재한 제품들의 출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삼성 SDS는 삼성전자가 내놓을 제품들에 탑재될 AI를 또 같이 함께 또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AI 향으로 사기보다는 차라리 삼성 SDS를 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지금은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스마트폰 공개 그리고 노트북 다음에 이제 AI 허브까지 연속적으로 출시될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말까지도 아마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AI 관련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이익권을 챙긴다면 삼성 SDS도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 일단 17만 2천 원까지 올라왔고 본저가이신 19만 원까지는 아직 좀 남은 모습이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딱 본저가 항상 이게 재밌는 게 꼭 물리신 자리가 항상 꼭 저항대를 형성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본저가 근처까지 만약에 오신다면은 19만 원 근처까지 한번 오신다면은 절반 정도만 일단 챙기셔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중요한 건 결국에 그래서 출시하는 AI들이 실적을 어떻게 낼 거냐는 겁니다. 실적 잘 나올 거예요. 이제 금리도 인하되다 보니까 이런 성장 가치주들의 성장 가치 이제 주가 상승률은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도 이제 가서 보시면 돼요. 내년도 가서 삼성전자가 AI 제품을 내놨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온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AI 제품을 출시를 할 거니까 잘 팔릴 거예요. 왜? AI니까. 이 기대감이 내년에 그래서 실적으로 확인했을 때 실적이 별로 우리 기대치만큼 못 미친다 하면 조정이 나올 거고 그 전까지는 기대감은 계속 유효할 겁니다. 이 주가적인 모습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좋은 상승률 만들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19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 AI 기대감 조금만 꽉 쥐시고 조금만 더 버티셔가지고 매수가 본전 오면은 일부 현금 찾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AI 모멘텀으로 오히려 삼성 SDS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주가가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 상담 방금 전에 고지를 해드린 만큼 한번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40님께서 상담 주셨고요. 위메이드 믹스입니다. 15,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고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될까요? 네. 라고 하셨어요. 게임주들의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위메이드 맥스의 하락세가 한 6% 정도 됐는데 네.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위믹스가 이제 코빗에 재상장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요즘에 뭐 가상화폐 시장도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을 들어주신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부정을 들어주신 네. 신일섭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게임주 근데 게임주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시는 분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는데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 게임이 너무 지금 암울한 상황이어서 그 예를 들어 네오이즈가 다들 아시다시피 피해 거짓 내놨는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류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예 재미없는데 그런 류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그런 류가 뭐냐면 좀비들이 막 달려드는데 정말 고난이도거든요. 좀비를 100번 때려도 안 죽어요. 근데 그 고난이도가 그 게임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따라갔는데 문제는 그 소울라이크 장르라고 그 장르의 오리지널을 이길 수가 없어요. 태생 자체가. 그래서 피해 거짓이 나와서 어느 정도 뭐 호평을 받았고 이랬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도 못 가요, 우리나라. 뭐냐면 돈을 버는 게임은 끝났고 대표적으로 리니지가 돈을 버는 게임에 대해서 거의 지금 혐오를 할 정도로 린저씨도 떠나갈 지경이거든요. 왜냐면 그 확률 게임 가차에 대한 그 논란을 0%면 확률이 0%면서 있다고 거짓말을 친 거죠. 한마디로. 우리 문방구 앞에 어렸을 때 있었잖아. 500원 돌리고 뽑기 하면은 거기 뭐 나온다고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없었던 거죠. 그런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있던 그 집토끼들마저 나가려는 상황에다가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제 들고 나온 게 돈을 버는 게임이라고 나와서 처음에 굉장히 신선했죠. 그 당시 코인 가격도 올랐고. 근데 왜 지금은 코인 가격이 급등을 다시 반등을 하는데 못 오르냐면
그 돈을 버는 게 생활을 대체할 정도로 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요즘에 뭐 게임하면은 과일 주는 것도 있고 게임하면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업으로 해도 탐탁치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임이라면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은 아르바이트를 대체할 정도로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돈을 버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돈을 버는 게임이든 돈을 쓰는 게임이든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러다가 콘솔 게임을 해보자고 했지만 그쪽에는 워낙에 완고한 오리지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철옹성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넥슨에 투자하려면 일본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나 제 생각에는 차찬 속의 태풍에 머무르지 않을까. 2021년도 12월 달에 그 주가가 아마 포텐을 가장 크게 터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좋게 풀리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위메이드 원래 액토즈 소프트에서 분사한 거 아시죠? 거기서 전기 시리즈 들고 나왔는데 그 전기 시리즈라고 말하면 안 되죠. 중국에서 전기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미래의 전설을 그걸 팔아먹다가 15년 동안 분쟁을 하다가 드디어 위메이드에게 좋게 정리가 됐어요. 그거는 좋은데 그 이상의 모멘텀으로 이미 포텐을 폭발시켜버려가지고 그 소송전에 좋은 결과도 지금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2021년 12월 달에 저렇게 가지 않았다면은 지금 그 소송전의 모멘텀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15년 동안 시달렸거든요, 진짜. 중국 애들이 그거 가져와가지고 자기네 게임이라고 몰래 파는 바람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전에 그 샨다 게임즈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풀렸는데도 주가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죠. 진짜 좋은 모멘텀인데.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2월 달에 이미 너무 소진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다시 응축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르려고 하더라도. 에너지 응축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2년 가지고는 모자라요. 저 고점에서 떨어진 이 매물을 소화하려면은 상당 부분 바닥을 긁으면서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이 정도는. 지금 제 생각에는 상당 기간 오랜 시간 있어야 나중에 또 뭐 폭등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항상 주기적으로 폭등을 하잖아요. 근데 한 최소 3년의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2024년 이후나 가서야 2025년도 정도나 돼서야 약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의 고점이 63,000원이었는데 그 고점을 소화하려면 좀 매물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추가적으로 조범수 매니저님이 옆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위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좀 지금 들어갈 타이밍 자꾸 찾고 있었는데 먼저 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이게 사실 이제 앞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이 위메이드 맥스를 게임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위메이드 관련주도 항상 전해드리는데 코인주라고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사실 뭐 본업의 뭐 게임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뭐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뭐 모방에 대한 부분도 사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H1Z1이라는 게임 베껴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뭐가 됐든 저가 됐든 베꼈든 아니든 소송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성공하면 잘 올라가는 거는 결론적으로 게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주에 대한 이제 흐름이나 아니면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잘 깨고 계셔야지 게임주는 투자가 지금 괜찮으실 것 같고 제가 부정을 들었어요. 사실 부정을 들었는데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위메이드 맥스가 더 가려면은 위믹스 토큰 올라가야 되고 위믹스 토큰 올라가려면은 STO 내지는 비트코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가격 얼마냐 하면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5,800만 원입니다. 6,100만 원까지 찍은 다음에 단기적으로 오늘 마이너스 7%가량 눌렸어요. 눌리면서도 또 아랫골이 빠르게 다뤄줬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40K까지 밀렸다가 42K까지 또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뭐 그런 비트코인 무슨 이슈 있었냐 물어보신다면은 별 이슈 없습니다. 별 이슈 없고 오늘 오히려 이제 대주주라고 우리가 주식에서 칭하듯이 고래라고 칭하는데 고래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좀 일부 매물을 쏟았다라는 이슈로 좀 조정이 나온 만큼 오늘 그렇게 비트코인 내에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SEC에서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권도 나온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일시적 추세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단계 조정일 뿐이지 사실 비트코인의 상승분이 계속 같이 간다면은 뭐 위믹스와 같은 이런 알트코인류들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STO요? STO 솔직히 뭐 잘 되든 안 되든 물론 거래소로서 위메이드가 입지를 다진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위메이드가 이전에 그 매각권에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는데 과연 거래소로서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TO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저는 제거를 하시고 위메이드 그룹주들을 보실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그룹주들 뭐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임주들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신작에 대한 성공 여부가 좀 애매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경쟁 작품들도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싹 다 그 유저층들이 분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산되어버린 효과도 있고 위메이드 게임주들이 아직 위믹스 토큰을 활용해 가지고 게임 내 적용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 내에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려간다. 그럼 위믹스 관련주들, 위메이드 관련주들 똑같이 내려올 거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위메이드 관련주들도 올라가겠죠. 그 부분에서 발맞춰야 될 이벤트는 딱 하나입니다. FOMC. 네, 그 전에 변동성이 좀 나올지언정 현재 구간 내에서는 솔직히 버티셔도 괜찮지만 그 평단가가 좀 너무 높아요. 고가권 내에서 좀 접근하셔가지고 이제 또 이전의 영광을 찾으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런 상상을 혹시 하실 것 같은데 찾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런 영광을 다시 오기는 좀 어렵다. 저런 영광은 좀 어렵고 비트코인 상승세만 좀 추종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차라리 저는 위메이드 맥스 투자하실 바에 위메이드 그룹주 투자하시는 것보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접근보다는 이 종목은 게임주가보다는 코인주다. 저는 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주보다는 가상화폐와 연동성이 더 깊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흐름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손여로 팀장님께 하나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1억까지도 비트코인이 갈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인데 중립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 때문에 중립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나 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일단 추세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계적으로 돌파해 가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코인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뭐 비트코인이 적정 가격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적정 가격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달러도 이제 기축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이제 달러가 1.5% 이상 움직이면은 많이 놀라시잖아요,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비트코인도 화폐로 인정받고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안정화가 돼가지고 하루에 3%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래일이 나오면 좀 안정화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비트코인이 뭐 8천만 원, 뭐 1억, 뭐 1억 2천만 원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항 구간은 좀 돌파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매물대를 보면은 6,500만 원대하고 뭐 7,300만 원대, 그다음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8,400만 원대에 좀 매물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해당 가격대를 시원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밀리면서 다시 돌파를 재시도하면서 이런 눌림목 공략하면서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뭐 허벅지가 됐든 발목이 샀든 간에 어깨까지 쭉 매도 없이 들고 가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꾸준하게 우리 주상전화 체크하시면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 추이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셔서 이 시장의 진정한 최광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 맥스에 대한 상담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8님께서 K카를 가지고 계십니다. 11,260원에 비중은 20%인데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사실 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된다 이런 소식이 있었지만 K카는 편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저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팻말 올려주시죠. 네.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헷갈리네요. 네. 정태근 이사님 통해서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들어주셨는데, 네. 이 중고차 시장은 조금 이제 좀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이사님? 지금 뭐 K카 주가 안 가는 거는 아마 이 종목 상담 하신 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 기사를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사 하나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기아 EV9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얘기 나오게 되면서 신차 가격이 중고차 가격보다 낮아지는 역전상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의 중고차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차보다 중고차가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고차보다 신차가 싼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중고차 시장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신차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돼서 활성화 좀 됐었는데 그때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온 거고 최근에도 이제 자동차가 좀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색깔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시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또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종목을 볼 때 그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뭐 누군가의 전망 이런 건 안 믿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지금 이제 제가 뉴스 기사 보여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중고차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케이카를 포함한 중고차 관련주들이 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뭐 현대차 그룹이 케이카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주가 빵빵 뛰겠죠 단기간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케이카 포함을 해서 중고차 관련된 종목들이 가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찌 보면 요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전문가분님들 이렇게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등심에도.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 반등심에도 관점에서 최대한의 어떤 내 손실을 줄이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반등 시 매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의견은 없는 건지. 신일섭 소장님 혹시 긍정적인 의견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 부정적인. 그럼 옆에 계신 조홈스 매니저님은 네. 긍정적인 콜록콜록. 그럼 마지막으로 걸리면 죽는 것 같은데? 없군요. 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제가 희망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케이카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야 되는 게 이 중고차의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고 이제 시청자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이제 금리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전기차 이제 많이 이제 중고차의 전기차가 많이 풀렸는데 배터리다 보니까 확실하게 중고 배터리는 신형 배터리 대비해서는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중고차가 값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연기관 배터리가 좀 낮다. 이런 뷰가 많이 있지만 이 시장 산업 동향이라는 게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케이카가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린 꾸준하게 2차전지 배터리의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완성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카 본연으로 오면은 케이카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중고차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케이카한테는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이 중고차 시장 전반의 투심에 대한 온기를 주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카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견조하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에 따른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케이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을 7%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실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배당 공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배당은 한 6에서 7% 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케이카 같은 경우도 10월 30일부터 우상향 하다가 이제 앞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외적인 변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케이카 같은 경우도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다가 오늘 조금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지. 근데 케이카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은 아니니까 연말까지 일단 보유한 다음에 배당 챙겨갔다가 이제 전기차, 이제 전기 중고차 업황, 그다음에 배터리 업황, 그다음에 현대차랑 기아에서 내놓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기술적 반등 보고 안전하게 꺼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드릴게요. 해도 되죠. 네. 네, 아, 예. 당연하죠. 조금 전에 배당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는 이 의견에 반대인 게 배당 받고 나면 배당락 발생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저 개인적으로 나오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뭐 5%, 6% 낮은 배당은 아니지만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당 노리고 지금 들어갈 거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은행 쪽에 특판 예금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서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들어가서 배당락 없이 그 주가가 유지되고 뭐 진짜 환상의 타이밍 나올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해마다 배당 겪은 고배당 종목들을 배당량 겨는 거 아시잖아요. 배당량 겪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주가 빠졌다가 흘러냈다가 3개월, 4개월 뒤에 주가 회복이 되는데 그 시간 비용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워요. 지금 어찌 보면 손 팀장이 티싸게는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싫어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손 팀장님 의견도 그렇고 제 의견도 그렇고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생각과 맞는 쪽으로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케이카 뭐 배당을 보고 좀 계속 가져가기는 아쉽다라는 정태근 이사님까지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네.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2759님께서 OCI 상담 주셨고요. 네. 104,1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0%입니다. OCI에 대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종목을 이제는 좀 갈아타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갈아타야 되나요?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차트를 보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내년에 그리고 당선, 미국의 트럼프 대선을 앞두고도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리스크가 좀 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분, 자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아요. 그러면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상전화에 태양광 관련주들도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년 대선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소장님은 또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현재가로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있을 시간이 없고요. 지금 OCI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은 원재료 업체죠. 하나가 야구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하나케미칼이 OCI랑 다르게 이 재료 사업을 포기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이 재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케미칼이 좀 그 또 망신을 당했지만 어쨌든 하나케미칼은 셀 모델로 살아났고, 근데 둘 다 지금 힘들죠.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은 특히 해상풍력 이런 것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덴마크의 오스테드나 베스타스 이런 기업들조차도 지금 휘청거리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투자 축소하고. 그거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뭐 다른 뭐 헤일리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때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 훨씬 더 발전을 했죠. 오바마 때 내렸던 행정명령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금은 그런 뭐 정책이 바뀌는 그런 위험성보다는 지금 고금리와 경기 침체 때문에 이런 막대한 집행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러죠. 우리나라는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반도체나 2차 전지면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죠. 여나 야나.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도 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상풍력이든 원자력이든 둘이 이게 그 뭐가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맞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 하나 죽어야 됩니다. 태양광이 죽든 원자력이 죽든 죽어야 돼요. 그게 서로의 헤게모니의 어떤 저울에 올려놓은 상징적인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누가 예산 삭감을 해서 이기느냐 게임이 돼버리니까 양쪽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국내적인 상황이 다 안 좋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은 피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은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OCI 뭐 매도하는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그러면은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어떤 상담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수페타시스고요. 네. 38,000원에 35%요. 38,000원에 35% 비중을 두셨습니다. 저희가 오래 주신 만큼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최근 좀 잠잠한 모습이거든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등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고점이 43,000원대인데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수페타시스는 조범수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계속 가져가면 우리 시청자님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면 돼요.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네.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직접적인 수혜주 이스페타시스밖에 없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엔비디아 향해 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에 이제 내년도 2분기, 3분기에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가지고 2배 빵튀기 한답니다. 목표가 그래서 $750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는 $800 나왔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당연히 수혜 받겠죠. 그러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악에서 물리치소서 하시면서 두 손 꽉 쥐시면서 올라가리라 하면서 엔비디아님 올라가 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중국향 매출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인 이제 규제가 들어온다는 부분 때문인 건데 젠슨왕 CEO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계속 돌파구 찾겠다. 막아라. 우리는 계속 돌린다. 이야기가 나왔고 계속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AMD 계속 이제 물론 점유율적인 차이 부분이 있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대항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럽게 좀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과거에도 없었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게임 그래픽카드만 판매할 때 당시에서도 그때 다른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을 하겠다 했겠지만 싹 다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 기술력은 아직은 의구심을 품을 필요가 없는 정도고요. 단기적으로 이번 4분기에서 1분기 사이가 단순한 반도체의 좀 잠깐 휴지 구간입니다. 잠깐 주문량이 휴지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눌림 조정이 나온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추가 매수 저는 더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가격 조정 이쁘게 나온 섹터고 가격 조정 나온 만큼 올라가는 상승분도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지금 말씀 전해드린 이 보유 비중이 지금 35%세요. 네, 비중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35%면 나머지 비중 65%인데 다른 것도 다 담고 계실 거 뻔하니까 현재 구간 내에서는 네, 그냥 두 손 딱 모으시고 엔비디아님 가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엔비디아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 AI 시장 그대로 갑니다. 네, 38,000원 정도 넘어가는 게 이게 항상 정말 재밌는 사실이 이게 물린 구간에 돌파가 나오는 순간이 신고가 만들러 가는 순간일 겁니다. 그때까지 두근거리는 가슴 안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 조정이 정말 예쁘게 잘 돼가고 있다. 뭐 신규 접근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또 매수 적기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전략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손여로 팀장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다소 거친 숨 고르기라고 했습니다. 보통 상승하고 재차 상승할 때는 숨 고르기를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숨 고르기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숨 고르기가 굉장히 티가 나게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 같은데 투자할 종목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STO나 NFT나 페이렴 이런 종목들 투자 유효한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나 뭐 AI 이런 종목들 투자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두세 가지 뉴스가 연달아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었고 조메이저께서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 믿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오. 초전도체나 AR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통신장비나 반도체, 이체전지 이런 종목들도 투자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오늘 말을 너무 많이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사님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와 주셨나요? 박지원아는 오늘 마지막이죠. 네, 오늘 마지막일 바랍니다. 뭐 간단해요.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시장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날마다 테마가 좀 바뀌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LG 넥선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강세였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AMD 이슈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7일 같은 경우는 페렴 때문에 바이오 매일매일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는데 놓쳤다거나 아니면 못 잡았으면 그냥 버리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들 속에서 일단은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고 이게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이제 관리를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지금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아픈 몸 이끌고 와주신 조범수 매니저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웃으면서 얘기한 거 보면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미 좀 앞에서 다 말씀 전해드린 것 같아요. 내일 이제 IPO 상장에서 마지막 수급 블랙홀입니다. 마지막 시장 내 최대 기대주 LS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계속 주목했다시피 FOMC 전까지는 스몰캡 내지는 개별주 장세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하면은 네, 당연하게도 거래 대금은 그쪽으로 다 흘러갈 겁니다. 요 며칠 내내 신규 상장주가 있던 날에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말 특별하게 FOMC 직전을 좀 앞두고 차익 구간이 강하게 빚어진다라는 모습이 LS 머티리얼즈까지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않으면은 네, 여전히 수급적인 논의로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장까지도 개별 장세 좀 강력하고 사실 이 구간에서 나는 이제 정태근 이사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몰캡 내지는 단기성 트레이딩을 못 해가지고 접근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FOMC 전까지는 그냥 손 놓고 구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가끔가다 이렇게 좀 어려운 장세 구간 내에서는 현금이 최고의 투자가 될 때도 있다시피 자신감 있으신 분들 나는 예를 들어서 상방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못 먹어도 고 하셔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고 하자. 어차피 추세는 상방이니까 못 먹어도 고 잃어봤자 어차피 절반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시장 잘 보셔도 좋고 지금 구간 내에서 아직은 FOMC 전까지는 좀 약세 내지는 수급이 좀 제한적인 시장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편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실패해도 본전, 네. 성공하면 더블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베팅하십시오. 성대모사였습니다. 네. 참고로. 끝났습니다. 어떤 걸 하신 거죠? 베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슈에 지금 좀 뭐 집중해도 지수로는 되나요? 일본 니케이 지수나 대만 가권 지수보다도 좋지 않고 뭐 중국 지수보다 좋다고 하는 거는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하고 있는데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이 대만, 일본, 한국 증시로 따졌을 때 너무 지수는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동평균선도 가장 밑에 있고. 근데 종목별로는 화려하거든요. 종목 선택만 잘하면.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안 됐다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만 잡아놓으면 본전 근처에 손절가를 잡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잘라버리고 잘 가는 걸로 바로 갈아타면 더블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혁명에 성공하면은 우리한테도 좋고 나라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 서울에 보면서 나오는 그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됐지만 지금 우리는 베팅에서 혁명 성공하면 다 좋은 겁니다. 우리도 좋고 가족도 좋고 나라에 지금 보탬도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자금 수혈에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베팅을 하십시오. 지금 미국 증시 제가 보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천 돌파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발맞추어서 뭐 100% 갈 수는 없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급이 안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이 그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면은 우리나라도 꽁무니에서 조금 쫓아갈 수는 있겠죠. 미국이 무너지면 아예 그냥 출발을 못하고 우리 그냥 백워드 해야 돼. 뒤에 그 출발선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위에가 가준다니 우린 그럼 베팅을 하면 되죠. 본전 손절가 잡아놓고. 그래서 혁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서울의 봄에 성대모사를 해주신 거였고요. 네. 자, 혁명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의 마지막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겠죠. 어디서 더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8시에 유튜브에서 잠깐 간략하게 반도체 정리해드리고 비트코인도 저도 뭐 1억 한국 저기 기준으로 모르겠는데 $1 기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고점까지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넥타이가 혼자서 빨간색이에요. 관련해가지고 아주 좋은 이야기 오늘 8시 유튜브 무료 방송 찾아오시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시에 너튜브에서 조범수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